자,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울산의 과거사와 현대사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6.1 지방선거 두루 타파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선거 앞두고 일은 많지만 대목장날처럼 얘기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기자가 일 없이 놀면 재미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난 주말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후보 등록이 끝났고요. 이제 여야 모두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죠. 19일 날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시작됐고요. 공업탑 일대가 북적거렸습니다. 예. 공업탑 한쪽은 공업탑 일대, 한쪽은 이제 또 문화예술회관 앞 이래가지고 서로 양진의 출정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여야 선대본부가 6.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장도 일찌감치 수여하고 예.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양측의 선대본부가 어떻게 지방선거에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선대본부 출범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여야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은 울산시당에서 이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을 공식적으로 가졌거든요. 예. 이때 이제 검명호 선대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그리고 모두 함께 울산의 힘, 국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지방선거에 압승하자. 굉장히 좀 당찬포도 밝혔고 분위기도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국민의힘보다 훨씬 앞서서 공천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예. 이 공천장 수여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공천장 수여식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 하나가 되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여당에서 야당된 민주당, 비장한 각오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층 더 이제 좀 더 긴장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일입니다. 10일 날 공천장 수여식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상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예. 옛날하고 다르다.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다. 그러니까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민심을 사로잡자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울산의 밝은 미래 한 번 더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구두 얘기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구두가 닳도록 뛰라고 했다던데 이상원 위원장도 비슷한 주문을 했네요. 네네. 예.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지역 민심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몇 차례의 언론사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이나 교육감 선거에서 3자 대결을 가상한 조사 이런 것도 있었고 단일화되면서 또 변해가지고 조사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상강구도가 양장구도로 바뀌었는데 교육감 선거는 조사기간마다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거든요. 예. 반해서 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강세로 나타난 등 변화 조짐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여론조사, 지역방송사가 조사를 의뢰했는데 나온 수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당선 가능성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1대1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한 조사에서는 노키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0.5%포인트 차이로 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지만 예. 다른 조사에서는 또 차이가 조금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먼저 UBC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32.6%, 예.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52.6%로 많이 차이 나네요. 김 후보가 한 20%포인트 앞선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노키 후보가 47.6%, 예. 김종훈 후보가 33.8%로 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종훈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예. 선호 후보가 없다는 조사도 한 7.1%, 무응답이 11.4%, 부동층 비율이 한 18.5%포인트 나타났습니다. 예. 이 조사는 5월 16일, 17일 양일간 18세 이상
울산 시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UBC 여론조사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신문사가 또 하나 했죠. 예, 다른 조사에서는 뭐 경상일보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울산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53.4%, 그리고 34.3%를 지지를 받은 게 이제 송철호 후보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 밖 한 19.1% 정도의 예.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울산시 교육감 후보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조사 결과였는데요. 예. 보수 진영인 김종훈 후보가 이 39.2%, 네. 진보 진영의 노옥희 후보가 38.7%로 딱 붙었어요. 딱 붙었거든요. 오히려 보수 후보가 0.5%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해서 13일에서 14일까지 네. 18세 이상 한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오차범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름이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군요.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송철호 후보나 노옥희 후보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교육감 선거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선거는 유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기초단체장 선거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예. 이 조사는 여론조사 한 두 곳 모두가 좀 비슷한 양상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구와 남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또 북과 동구는 3파전 양상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조사 기관이 비슷해서 리얼미터 조사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영길 후보가 54.2%, 예. 민주당의 박태환 후보가 33.5%, 예. 무소속의 정창화 후보가 2.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남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서동우 후보가 57.2%, 민주당의 이미영 후보가 31.2%, 예. 한 26%포인트 많이 차이 나요. 났습니다. 또 울주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가 55.9%, 민주당의 이선호 후보가 33.7%를 예. 보여서 한 22.2%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이 예상되던 곳인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동구청장 그리고 북구청장의 경우에는 3파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천기혁 후보,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천기혁 후보가 36.8%,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31.5%, 예. 민주당의 정천석 후보가 22.4%로 조사됐고요. 그래서 이제 3파전일 경우에는 천기혁 후보가 좀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역시 바람이 참 대단합니다. 직전 구청장과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까지 지낸 막강한 후보를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국민의힘 후보의 기세가 참 놀랍습니다. 북구는 어떻습니까? 네, 북구청장 선거도 앞서 말씀드린 같아요? 비슷한 양상인데요. 국민의힘의 박청동 후보가 43.5%, 네. 민주당의 이동건 후보, 현 구청장이죠. 예. 현 구청장이 34.1%, 정의당의 김진영 후보가 11% 정도의 순인데요. 노동계의 메카라고 하는 북구, 예. 동구. 예. 이 경우에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실제 민심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의 후보가 현재까지 갈라진 상황이어서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52.8%, 민주당이 30% 정도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차이가 나는군요. 네, 국민의힘이 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추이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식 취임한 직후에 실시한 조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요. 집권 여당이라는 정치적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여당 프리미엄 컨벤션 효과 끝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고요. 저 여기서 잠시 딴소리 한번 할게요. 네. 선거철 되면 우리나라에 200여 개 그 여론조사 업체가 막 우죽순처럼 생긴답니다. 근데 앞에서 UBC와 경상일보 여론조사 인용했는데 이런 여론조사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200여 곳이 확 생기는 게 아니고 예.
선거 때면 있다가 없어지고. 선거 할 때는 이제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예. 하고 하는데 네. 샘플 하나당 보통 평균 공식 가격으로 한 10,000원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얼마예요? 이거 뭐 또 좀 신뢰도가 높은 데는 그보다 조금 더 받지만은 예. 보통 샘플 하나에 10,000원 정도로 하면서 예. 뭐 좀 할인도 하고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 3천만 원 듭니까? 뭐 그렇죠? 그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못 그렇습니까? 드리지만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잠시 딴 얘기했고요.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근데 노키 교육감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무난하게 재선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온 조사를 보면 초접전이란 말이죠. 일부 조사. 일부 조사에. 근데 김주호 후보는 우리가 가끔 지역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던 분이고 대학 교수 하던 분인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례 없는 선거다. 유례 없는? 다시 말하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1대1로 맞붙은 선거는 사실상 처음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 선거도 1대1 선거거든요. 예. 구청장 선거도 거의 1대1 선거 구도로 가고 있는 곳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진보와 보수라는 1대1 구도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감 선거도 자연스럽게 여기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없는 비교적 이름이 덜 알려진 후보지만 네. 진보 교육을 표방하고 나온 후보와 보수 교육을 표방하고 나온 후보가 예. 아무래도 조금 접전을 벌이는 구도가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유례 없는 상황. 어쨌든 자, 지난 주말에 마감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세산이나 이력이 공개됐죠.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울산 지역 후보자가 모두 156명이거든요. 예. 이들의 평균 재산 8억 3,70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예. 최고 재력가는 역시 52억 7천만 원을 신고한 이야. 후보고 예. 또 마이너스인 후보도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10명 중에 3.8명꼴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전과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통계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뭐 52억 재산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궁금한데 52억 재산가 누굽니까? 울산의 경우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은 52억 7,300만 원을 신고한 예. 그 국민의힘 소속 아하. 한수일 남구 제1선거구 후보였습니다. 예. 다들 뭐 이제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미 몇 차례 1등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가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7,900만 원을 저런. 신고했습니다. 시장 교육감 단체장 후보 중 최고 재력가는 27억 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청기옥 동구청장 후보입니다. 예. 시장 후보는 송철호 후보가 25억 1,900만 원, 예. 김두겸 후보가 12억 2,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노키 후보가 14억 1,700만 원, 예. 김종 후보가 3억 4,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소개한 내용 말고 뭐 다른 통계나 얘기거리 될 만한 건 없습니까? 뭐 기본적인 자료이긴 한데요. 네. 6.1 지방선거 울산 지역 156명의 출마자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 연령이 52.48세입니다. 아, 50대. 4년 전인 6.13 지방선거 당시 평균 연령이었던 51.5세보다는 조금 높아졌어요. 네. 예,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은 울산시장이 좀 많습니다. 예. 68.5세. 네. 중구청장이 59.3세, 남구청장이 54.5세, 동구청장이 61.3세, 예. 그 북구청장이 59세, 울주군수가 61세였습니다. 음. 이번 선거의 최고령은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고요. 올해 73세입니다. 예.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후보, 그리고 울주군 가선거구에 나선 최길영 후보가 70대 주자로 나섰습니다. 예, 세 분. 예, 반면 최연소 후보도 있는데요. 울산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예. 기본소득당 노서영 후보, 1996년생입니다. 예. 노 후보는 최연장자인 송철호 후보보다 예. 48살이나 이야. 됐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제일 꺼리는 게 전과 기록인데, 유권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어물쩍 넘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병역과 정가 등 이슈들이 있는데 네. 바로 울산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들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반면에 그 112명의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은 좀 다른데요. 예. 남성 후보 가운데 7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고요. 예. 울산시의원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4명, 강력 비례대표 후보 1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가 정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그 구청장 후보의 경우에는 3명 모두 정가를 신고했습니다. 예. 민주당 정천석 후보가 그 1989년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요. 예. 좀 일일이 다 범죄를 그 결정적인 중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예. 진보당의 김종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예. 좀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지적해 볼 만한데 있었어요? 예,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전과가 있다고 해서 다 이해 못할 건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전과자가 됐거나 군대 미필자지만 어쩔 수 없는 신체 조건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도 이제 못 간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건 우리가 파렴치한 전과하고는 달리 봐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개가 되어 네.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네. 딱 찾아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변수일까요? 역시 울산의 6.1 지방선거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제 10여일 정도 남은 운동 기간이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의 변수는 아무래도 민주 진보 진영의 그 분열, 이 분열이 하나로 모아지느냐, 네. 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민주 진보 야권의 빅텐트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동구와 북구의 진보 진영 단일화는 더더욱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후보들이 절대 단일화 안 될 것처럼 강하게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네, 선거 초반에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야권의 열세를 만회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방법론에서는 어느 진영이 양보 등 난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역시 미지수라는 게 맞는데요. 예. 근데 이제 명분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건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단일화가 필요하고 방식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2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북구와 동구를 묶어서 함께하는 방법, 어느 구가 조율이 안 되면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방안이네요. 예, 그리고 노동, 정의, 진보 3당이 연합해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후보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진보 정당들은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각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빅텐트를 취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노동자세가 강한 동구와 북구 등에서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쟁을 하면서 나는 꼭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전쟁 안 되는데. 자, 그동안 와신상담, 권토중내, 칼을 갈아온 김종훈 후보 전혀 물러설 것 같지 않던데 물러선 후보 아니란 말이죠. 이와 관련한 최신 뉴스,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요. 뭔데요? 우선 동구의 예. 지방선거로 나선 민주, 진보, 야권 단일화. 예. 이 부분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단일화의 당사자인 민주당의 정천석 후보나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각각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예.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정천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8일 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혼자 난 간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정 후보는 일부에서는 이름 모를 단체 등에서 구청장 후보 단일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여론조사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조작을 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어느 쪽에서는 뭔가 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김종훈 진보당 동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의 질문을 받고 일주일 안에 단일화할 방법이 없다. 네. 방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며 예. 민주당은 심판에 가까운 선거를 치르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는 사퇴의 결단을 내리라. 그러니까 예. 그쪽이 사퇴하지 않으면 나는 뭐 결국 마이웨이로 간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자꾸 전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쟁하다가 휴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고의 공격을 퍼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좀 그런 건지 그건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의당도 말이죠. 지금은 민주당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 계시는 김진영 이사와 같은 이름의 정의당 김진영 후보 이분도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뭐 김진영 정의당 부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예. 민주당이 뭐 개혁 세력이라면 후보의 결단을 기다리지 말고 단일화 창구를 일원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뭐 민주당에게 좀 양보를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북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각 정당 간의 뭐랄까 자존심 이런 예. 것들이 좀 걸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단일화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라 멘트가 굉장히 셉니다. 네. 상황이 이름에도 단일화를 요구하는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요구가 원론적인 요구지 뭐 힘이 있다거나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요구하던데. 네, 힘은 없고 없어도?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북구나 동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주도해 왔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뭐 뒷배이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요구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시일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좀 한계에 다다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울산시장 선거의 판세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판세도 굉장한 관심사인데 오늘은 이제 시장 선거 판세와 변수 그리고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선거 얘기도 좀 해보기로 하겠는데 자 김 이사님 마치기 전에 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특히 조사마다 다르게 나온 교육감 선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죠.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예. 일단 이 부분은 시장이나 교육감 선거하고 좀 연동이 됩니다. 예.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구 지역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구상해 왔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 계획이 뭐냐면 진보 노동계를 포함한 범민주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빅텐트를 치자. 예. 그래서 이번엔 교육감 선거,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이 모두에서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자 이런 건데요. 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진보연합을 위해서는 동구와 북구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예. 결국 단일화가 무산되면은 야권 분열로 이어지고 시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도 미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사실 선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사정 외에도 지금 현재 시장 선거 양상은 지난 7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 지난 선거가 탄핵 바람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는 대선 바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지 불과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났고 취임을 대통령이 5월 11일 했고 선거는 6월 1일이니까 이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뭔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전통적인 보수 위세 지역인 그 울산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표심. 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좀 보수 색채가 강한 본래의 색깔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 또 울산은 노동자 도시라고 하지만 노동계나 뭐 진보 표심의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 부분은 노동계나 진보 진영이 그동안 지역 문제보다는 진취적인 어떤 입장, 이념적인 투쟁, 그리고 특정 세력이나 이념에 몰입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뒤돌아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은 시장 선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보다도
지방선거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민의 내일을 그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선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공약이라든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대선의 바람, 정치의 바람, 외부의 영향 이런 것을 많이 타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선거의 흐름 얘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타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분석해 주신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